약간 일확천금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노력 없이 어떤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살포시 나오는데, 자 96페이지를 보면은 최면사의 지시에 따라 4명의 아이들이 최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최면사는 아이들 앞에 동전을 하나씩 쥐어주고는 비스킷이라고 암시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3명의 아이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거짓말처럼 동전을 구부렸습니다. 운동선수나 차력사처럼 힘이 세다는 사람도 구부리지 못하는 동전을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구부렸습니다. 3명의 아이는 실패하고 오직 한 아이만 성공한 이유는 최면 감수성 때문입니다. 최면 감수성이란 최면사는 피암시자를 최면 상태로 유도한 후에 암시를 걸게 되는데, 이 최면 상태에 잘 빠질 수 있는 이 수용성을 말합니다. 이성과 감각이 깊게 잠들었기에 최면사가 하는 이 암시를 곧이곧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면 상태는 이성과 감각의 활동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깨어있는 상태에서 최면사가 아이에게 동전을 주면서 자, 당신 앞에 있는 것은 비스킷입니다 라고 암시를 준다고 해도 아이의 이성과 감각은 야, 뭐 내가 초등학생이라고 무시하냐? 야, 누가 봐도 동전이잖아, 지금 어떻게 비스킷이야 라고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최면 상태에 잘 빠지게 된다면 이성과 감각의 활동이 거의 둔화되기에 의식은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최면 상태에 잘 유도된 아이는 이성과 감각의 저항이 없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앞에 주어진 것을 비스킷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최면 상태에서 깨게 되면은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면이 가진 일시적이면서 자유의지에 반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잠재의식이 지닌 놀라운 힘을 얼핏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실험을 깊게 생각해 본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에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말로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자, 이게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어린아이가 최면을 받고 나서 동전을 구부린다거나 아니면은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가 트럭에 깔렸을 때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트럭을 들어올린다거나, 그 몇 톤이나 되는 트럭을 어떻게 들어올립니까? 그쵸? 근데 들어올렸잖아요. 그런 사례들. 이게 잠재의식은 내 습관과 내 생각과 이런 행동 패턴에만 영향을 주는 줄 알았는데 뭐지? 이렇게 놀라운 일들, 초인적인 일들도 할 수 있는 건가? 아니 어떻게 동전을 구부리고 트럭을 들어올릴 수 있지?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힘은. 자, 97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힘을 외부의 행동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물 섭취로 체력을 보강하며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자신에게 본래 그것을 구부릴 힘이 있었던 것처럼 동전을 쉽게 구부렸다는 사실은 저 위의 비례 관계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과학적으로 이 실험을 살펴본다면 더 이상 힘과 근육 혹은 힘과 운동의 비례 관계를 성립시킬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라면 어떤 예외도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근육이 늘어난 것도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바뀐 것은 아이의 인식입니다. 생각, 믿음이 바뀐 거죠. 아이의 감각과 이성은 동전을 단단하고 부러뜨리기 불가능한 것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면사가 이렇게 불가능을 보고 있는 이성과 감각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성과 감각의 저항이 없어졌을 때 동전을 부서지기 쉬운 비스킷이라고 암시를 걸었습니다. 아이는 그 암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되었는데 이런 인식의 변화가 아이에게 일어난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우리는 위의 실험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그 힘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100% 증명이 안 됐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죠, 아직은. 하지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증명하지 못한 곳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면 안 돼요. 그죠? 가능성을 열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자, 모든 신비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세상 만물은 내부에서 외부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면에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절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외부로 나타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움이라는 과정 혹은 신체 단련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진리, 건강, 힘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외부적인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왜냐하면 배움과 트레이닝은 인식의 범위를 확장시켜 그동안 인식하고 있지 못한 더 큰 힘을 인식하는 혹은 더 고귀한 모습의 나를 인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 실험, 최면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나의 관념을 위대함으로 채우는 것뿐이다. 그리고 같은 방송에서 재밌는 실험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배움이라는 것도 우리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것 뿐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 동전 구부리는 그 방송을 한 그 방송에서 이제 지식에 관련된 것도 실험을 한 거죠. 자, 평범한 한 여성을 최면 상태로 유도한 후에 계산 문제를 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보세요. 암기 한번 해보세요. 자, 1965 곱하기 219는 얼마죠? 43만 335. 그런데 바로 답을 맞춥니다. 또 문제를 냅니다. 2004 곱하기 607은 121만 6,428. 이거를 바로 냅니다. 평범한 여성이었는데도 이런 엄청난 계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그런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놀랍지 않나요? 디바인 매트리스였나? 하여튼 최근에 봤던 책 중에서 한 권이 이제 다른 건 다 되지만 공부와 운동에 대해서는 좀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사실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많은 부분에 있어 동의를 했는데, 이 네빌링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죠. 당신의 그런 이제 운동 능력과 지식과 지혜에 대한 영역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할지 모른다 라는 그런 생각을 던져주는 거잖아요. 당신이 공부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은 어린 여자아이가 동전을 구부렸어요. 근데 헬스를 10년 한 사람을 데려다가 동전 구부려보라고 하세요. 못 구부립니다. 그죠? 못 구부려요. 헬스를 20년 했어요. 트럭 들어보라고 해보세요. 트럭 못 듭니다. 트럭. 근데 들었잖아요. 40대 여성이 들었잖아요. 트럭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금 암산, 이런 이제 암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최면을 걸었더니 이런 게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쵸? 이미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다고. 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누리면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진짜 저한테도 좀 충격적인 새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내부에서부터 주어진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만 몸이 좋아질 거야. 내가 먹는 걸 줄여야지만 살이 빠질 거야. 같은 것들도 다 나의 관념이구나 라는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네,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운동하시는 운동선수분들한테 좋겠죠? 대신에 당장에 그거 운동을 때려치고 공부를 때려치고 상상만 하라고는 저는 절대 추천 못 드리겠고,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서 하다 보면 이게 스스로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최소한의 노력만 해도 되겠죠. 최소한의 노력. 별로 노력 안 해도 노래를 잘한다거나, 갑자기 별로 노력 안 했는데 뭐 운동을 잘한다거나,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 말을 잘한다거나,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 뭐 얼굴 잘생겨진다거나,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 살이 빠진다거나,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 몸이 좋아진다거나. 저는 근데 이걸 요즘에 좀 느끼고 있긴 했어요. 사실은 좀 느낀 게, 몸이 조금 운동을 옛날보다 훨씬 거의 안 한다시피 하는데도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상상을 좀 했었거든요. 몇 번. 나는 운동을 안 하지만 몸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왜 나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몸이 좋아질까? 뭐 이런 식의 어포메이션을 올해 초인가? 그때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그 효능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페이지를 보면은 최면 상태에서 이런 기적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 의식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식이 잠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의식이 잠들었을 때가 내 현재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시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이나 최면 상태 혹은 잠들기 전에 비몽사몽한 그 상태가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최적의 시기. 이때를 노려라. 이때를. 자, 물론 문제가 있긴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현재 의식이 흐려질 때 같이 흐려지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긴 해요. 잠재의식이 흐려졌을 때가 제일 좋은 시기긴 한데 그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 힘도 같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상상이 똑바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미리 훈련해 놓고 잠깐만 떠올려도 이제 생각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때 끼워 넣어라. 잠과 비슷한 상태에 끼워 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06페이지에 이제 약간 일확천금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노력 없이 어떤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살포시 나오는데 한 줄입니다. 한 줄. 두 줄. 자, 호세 실바라는 사람은 꿈에 대한 기법을 연구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가 이렇게 꿈과 잠재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꿈에서 본 번호로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107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왜 잠에 들 때 무한한 능력이 발휘될까 인데 사실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의 능력은 굉장히 무한하다고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의식 속에 나는 그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낼 수 있는 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나는 말을 이 정도로 잘하고 나는 외모가 한 이 정도 되고 나는 몸이 이 정도 되고 나는 경제 상태가 이 정도야 라는 스스로 갖고 있는 그 현재 의식, 잠재의식 속에 쌓여있는 관념들, 믿음들, 생각들이 수많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로막는 거죠. 난 이러이러해 하고 말하는데, 그죠? 태양이 막 들어오는데 내가 문을 다 막아놓고 구멍을 이만큼만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오지?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현재 의식으로 다 막아놓은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그래서 그 현재 의식이 잠들면은 무한한 가능성이 막 우리한테 쏟아져 들어오니까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평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 그리고 힘, 이런 것들, 그리고 뛰어난 능력, 창조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부분 되게 읽고 싶었는데